아니, 내 생활 습관이 어때서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바쁘면 외식도 하고 음식도 배달시켜 먹고, 그리고 직장인들 다 커피 달고 살고 담배 피우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더 유별을 떨어야 건강해지는 겁니까?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고민은, 왜 병원에 가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계속 아프고 힘들까요? 저는 계속 아프고 힘든데 병원에 가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신경성입니다 라고만 하고 나는 치료약 줄 것이 없으니까 정신과에 가보래요. 근데 저는 정신은 멀쩡하거든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의사가 보는 정상과 병원에서 말하는 정상, 그것이 당신은 건강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환자분들은 정상이라고 하면 아, 내가 건강하다고 하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하시게 됐죠. 병원에 와서 모든 검사,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하면 내 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하는 검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VIP 검진을 하더라도 내가 아픈 것이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약만 먹으면 제가 건강해지는 거 맞나요?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약을 끊어도 될 만큼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의사들이 생각하는 건강에 대한 인식과 환자들이 기대하는 건강의 목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 스펙트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건강의 단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내 20대 때는, 내가 고등학생 때는 뭐 쇠를 씹어 먹어도 다 소화를 시켰어 라는,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서 아침에 눈 떴을 때 너무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최적의 완벽한 건강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악의 건강 상태는 거의 사망하시기 하루 이틀 전, 정말 뭐 물도 못 넘기고 정말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도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중대한 질병으로 가기 전에 그분은 분명히 경미한 어떤 건강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생명에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병을 가지고 계시고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신호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몸에서 아직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중에 나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정의가 있어요.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행복이 모두 완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런 건강에 도달하려면 의사만 가지고는, 아니 의사의 도움만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 복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와 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들이 그냥 막연하게 난 건강해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각자의 생각하고 있는 건강의 목표들은 다 다릅니다. 의학 교과서를 보면은 어떤 질병이 써 있고 뭐 원인 땡땡 하고서 원인 불명, 원인은 모른다 이렇게 써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책에서 배운 진단 기준의 카테고리에 들어있지 않은 카테고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치료는 근본 원인을 치료해서 아예 그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진짜 치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진단 기준에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좀 뭔가 고통스럽고 뭔가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관리를 해주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의학적인 지식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기능의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능의학에 여러 가지 이제 별명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업스트림 메디슨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강물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강 기슭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냄새가 어디에 왔는지 조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건강 문제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능의학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에요. 그렇게 강 기슭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이렇게 환자들이 호소하는 두통, 만성 피로, 뭐 피부 질환 이런 문제들이 다 생활 습관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기능의학은 미국에 이제 본부를 두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의학 학회에서 나오는 자료들, 강의들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기능의학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펑셔널 메디슨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환자를 파악하는 차트예요. 라이프스타일 팩터라고 해서 5가지 영역을 이 환자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어 있어요. 수면, 이완, 2번째 운동 활동량, 3번째 영양 상태, 4번째는 스트레스, 5번째가 인간관계예요.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내 생활 습관이 어때서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바쁘면 외식도 하고 음식도 배달시켜 먹고 그리고 직장인들 다 커피 달고 살고 담배 피우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더 유별을 떨어야 건강해지는 겁니까? 현재의 생활 습관의 작은 차이가 그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차이로 건강 상태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7, 8시간 숙면하시는 분과 자다가 자꾸 깨고 늦게 주무시고 술, 담배 이런 것들도 개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요.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저희 환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병원에는 은근히 이제 젊은 환자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이분은 30대 워킹맘이었어요. 건강 고민은 15년간 지속된 두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갖고 계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에 가서 MRI, CT 다 찍고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정상이라고 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의 생활 습관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수면의 질과 양이 다 너무 부족했고요. 운동은 거의 안 하는 수준이었고 음식은 자극적이고 칼로리가 높았지만 영양가는 부족한, 섬유질이 특히 부족한 그런 식단을 가지고 있었고 스트레스는 뭐 말도 못하죠. 육아 스트레스만으로도 이미 과부하일 텐데 업무 스트레스까지 있었을 테고요.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를 지지해 줄 만한 인간관계도 사실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어요. 장내 미생물 중에 유해균의 증식 상태가 저희 병원 최고 기록을 찍으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유해균이 장내에 과잉 증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부신 기능도 저하되어 있었고 위산 분비 능력도 저하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들이죠. 생활 습관과. 치료는 우선은 식습관 개선을 촉구를 했죠. 이렇게 먹어서는 이거 나을 수가 없다. 잔소리를 해서 이제 배달 음식을 다 끊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약 처방과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했어요. 그리고 영양 수액으로 부족했던 그런 영양들을 보충해주기 시작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한 결과 한 달도 안 돼서 15년 이상 달고 살던 두통약을 끊었어요. 워킹맘이 어떻게 집에서 생활 습관을 바꿨냐고요? 당뇨 식당 배달해주는 업체를 찾으셔서 이제 내 입에 이렇게 맛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건강하고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해주는 그런 배달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법이죠. 이분은 정말 저희 병원 와서 정말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모든 그런 호소하셨던 증상이 다 사라진 케이스예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명의라서 고친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기능의학에서 말하는 생활 습관 교정이라는 게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세요.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통곡물이나 견과류, 채소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드세요 라는 거. 이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익한 균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다들 유산균 많이 사서 드시지만 백날 사서 먹어봤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해균 증식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저는 늘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 상태를 검사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식단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그런 인스턴트 음식들, 배달 음식, 외식 줄이기. 그리고 앉아서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 앉아서 2-3시간 훌떡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이 혈액순환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1시간마다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다녀오세요. 아니면 뭐 기지개를 켜신다던가 그런 것들이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이 건강에는 크게 영향을 줍니다. 또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꾸준히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하세요. 피로감이 달라져요.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정말 워커홀릭이신 분들 많죠. 하지만 최소한의 워라밸은 지키셔야 돼요. 무슨 욜로족처럼 맨날 놀러 다니고 뭐 주말마다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라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마음을 내려놓고 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쉴 땐 좀 쉬어 주셔야지 돼요. 왜냐면은 우리 인생이 마라톤인데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1년 바짝 일하고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고 내 건강과 어떤 페이스를 조절해 나가면서 스트레스도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